안녕하십니까? 귀하가 현재 이 수칙서를 읽고 있다는 것은 귀하가 자이든 타이든 통칭 장난감 나라로 불리는 곳의 입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그간 타이에 의해 이곳에 도달한 뒤 생환한 분들의 증언과 여러 번의 탐사 활동으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 수칙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장난감 나라, 현재 귀하가 위치한 곳은 그 나라의 입구입니다. 얼핏 보면 동심과 꿈이 가득한 세계처럼 보이시겠지만 외지인에겐 그리 낭만적인 곳은 아닙니다. 이곳의 기득권층은 인간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현재 장난감 나라에서의 생환율은 15% 내외에 그칩니다. 귀하의 현명한 판단으로 무사히 탈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하의 최종 목표는 장난감 나라의 별나라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귀하가 무사히 별나라 비행기를 탄다면 귀하는 탑승하자마자 정신을 잃을 것이고 깨어나면 귀하의 자택으로 와 있을 것입니다. 이후 저희가 귀하의 자택을 방문하여 귀하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여러 증언을 수집할 것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칙서 옆에 가방을 확인하십시오. 거기엔 비비탄 총과 금빛 탄환, 은빛 탄환 및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음료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곳에 온 이유를 생각하세요. 우선 본인이 인터넷 등에서 이곳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의로 이곳을 탐사하기 위해 온 것이라면 신속하게 빨간색 음료를 마시십시오. 아마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귀하가 깨어나 보니 숲을 걷고 있었고 정처 없이 떠돌다 이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다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직 숲에 안개가 끼지 않았다면 귀하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숲속으로 달리십시오. 정처 없이 뛰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귀하의 자택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만약 안개가 꼈다면 이제부턴 장난감 나라로의 여행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턴 귀하가 따라주셔야 할 본격적인 안전 수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꼭 숙지하셔서 무사히 생환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안개가 가득 꼈다면 입구로 들어가십시오. 입구에는 카드 경비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카드 경비병의 몸통에 그려져 있는 도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동하십시오. 스페이드인 경우 귀하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경비병은 귀하가 관광객인 줄 알고 있으며 아무 탈 없이 귀하를 들여보내줄 것입니다. 클로버인 경우, 세입 클로버인 경우 들어가기 전 입장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입장료는 본인의 신체 부위입니다. 그냥 손톱을 주거나 머리카락 한 움큼을 주시면 귀하는 무사히 입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잎 클로버인 경우 주의하십시오. 그 병사는 입장료로 귀하의 장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귀하의 판단하 없어도 되는 장기를 요구하는 경우 그냥 수락하시면 됩니다. 잠시 기절 후 깨어날 것입니다. 단 필수적인 장기를 요구할 경우 비비탄 총에 금빛 탄환을 장전하시고 경비병의 네잎 클로버 중앙 부분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입구로 돌진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수배지에 올라갈 것이므로 최대한 조용히 다니셔야 합니다. 하트인 경우 귀하는 운이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귀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파란색 음료를 마시십시오. 파란색 물약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티켓을 놓고 왔다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척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벽 외곽 쪽으로 달리신 뒤 들어갈 만한 구멍을 찾으십시오. 만약 성벽을 한 바퀴 다 둘러보았는데도 들어갈 만한 구멍이 없다면 빨간색 음료를 드시거나 일부러 소란을 일으켜 지하 감옥에 수감되십시오. 저희는 전자를 추천드립니다. 다이아몬드인 경우 귀하는 원래 이곳의 주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경비병이 귀하를 본다면 귀하는 다시 그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대가 지불을 거절할 경우
수상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지하 감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의 생활 루트는 수칙서의 5번째 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입구로 들어온 귀하 앞에는 거대한 분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귀하는 장난감 나라의 최대 규모 광장인 소망의 광장에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를 잘 기억하십시오. 소망의 광장 앞 분수에 동전을 넣으십시오. 주머니를 뒤져보면 반드시 하나의 동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전을 던지며 생활을 소원으로 비십시오. 위기의 순간 귀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낭비하지는 마십시오. 단 생활을 제외한 다른 소원 그 무엇도 빌지 마십시오. 본인이 생활 외에 다른 소원을 비셨다면 빨간색 음료를 사용하십시오. 동전을 넣으셨다면 방금까지 텅 빈 광장이었던 곳이 장난감 주민들로 북적거리는 걸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귀하는 장난감 나라의 주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광장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상호작용하세요. 당신이 수배 중이라면 위 수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광장의 주민들은 이곳 장난감 나라에서 가장 외지인에게 호의적인 자들이며 귀하의 탈출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주민들입니다. 귀하는 광장을 돌아다니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주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형 혹은 동물형의 솜 인형, 블록으로 이루어진 인간형 혹은 동물형 장난감, 이외의 재료로 이루어진 인간형 혹은 동물형 장난감. 우선 귀하는 최대한 많은 블록 장난감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블록 장난감은 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종류의 국민입니다. 후일에 귀하가 탈출할 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든 친구 수와 생환 확률은 비례하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우선 광장의 시장을 돌아다녀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장난감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말을 거는 주민이 있다면 최대한 살갑게 대하세요.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해가 지기 전까지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친구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당신이 초대를 받지 못하고 광장에 있다면 신속하게 은빛 탄환을 장전하세요. 비비탄 총이 잘 작동하길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면 고마움을 표현하며 승낙하세요. 이제부터 그 장난감은 당신의 든든한 뒷배입니다. 단 소민형 또는 블록 장난감이 아닌 장난감에겐 최대한 사무적으로 대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초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초대를 받는다면 그들의 저녁 식사 메뉴는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초대를 받아가는 길에는 눈을 감으십시오. 장난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하십시오. 그들의 집에 가는 길목에선 반드시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만 감는다면 그들은 안전히 당신을 그들의 집까지 인도해 줄 것입니다. 같이 가는 장난감이 도착했다고 하기 전까진 뜨지 마십시오. 그가 눈을 뜨라고 하더라도 뜨면 안 됩니다. 그 소리는 귀하의 친구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을 떠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는 저희가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후 무사히 집까지 도착했다면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반드시 남김없이 드십시오. 이때 그가 귀하에게 음식을 물어볼 것입니다. 채소류를 권장합니다만 고기류도 상관없습니다. 단 무슨 일이 있어도 블록이나 솜이라는 말을 꺼내선 안 됩니다. 또한 식사는 최대한 맛있게 그리고 전부 드십시오. 사항을 모두 지켜주셨다면 이후 장난감이 자고 가라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낙하십시오. 혹여나 장난감이 그런 말 없이 잘 가라고 배웅을 한다면 귀하가 너무 무례하게 군 것일 겁니다. 그는 이제 귀하의 친구가 아니며 귀하를 지켜줄 이유도 없습니다. 아마도 귀하가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귀하를 쫓아낼 것입니다. 배웅을 해준다면 신속하게 금빛 탄환을 사용하십시오. 그런 뒤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그를 요리해 먹으십시오. 그 다음 그의 집에서 일기 등의 것들을 찾아 그에 대해 조사한 뒤 날이 밝아 이웃이 찾아온다면 최대한 그처럼 행동하십시오.
한 15일은 안전할 것입니다. 귀하는 이제 15일 내로 이곳을 탈출해야 합니다. 15일이 지났다면 빨간색 음료를 사용하십시오. 자고 가는 것을 승낙했다면 이제 오늘 하루는 무사합니다. 피로한 몸에게 잠시의 휴식을 주십시오. 아침이 되면 다시 광장으로 돌아가십시오. 5번 항목에서 배웅을 받은 경우는 파란색 음료를 섭취하고 광장으로 가는 길을 나서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광장 산책을 갈 건데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반드시 승낙하신 뒤 가는 길에도 5번 항목을 따르십시오. 광장에 다시 도착했다면 이제 그에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리고 4번 항목을 계속 반복하시어 최소 5명의 친구를 만들면 됩니다. 귀하가 5명 이상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친구를 만들었다면 탈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한 것입니다. 이제 귀하는 시장의 북쪽 길을 따라 소망의 광장을 벗어나 장난감 나라의 수도인 이노베이션 필드로 가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귀하의 최종 목적지인 구름공항과 귀하의 현재 목적지인 별빛 궁전이 존재합니다. 귀하가 만약 수배 중이라서 혹은 시간이 촉박해서 친구를 만들지 못했다면 귀하는 이노베이션 필드에서 특수한 행위를 통하여 강제로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필드에서의 수칙은 다음 장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파렴치한 범죄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구미가 당길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는데요. 여러분들 중 분명히 어떤 분들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그저 억울하기만 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절호의 기회, 동심과 기쁨의 땅, 딜라이트 월드로의 탐사. 딜라이트 월드는 원인 불명의 이유로 남미 아마존 유역에 급작스럽게 생겨 현재까지 그 위치가 랜덤한 곳으로 옮겨지고 있는 말 그대로 수수께끼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소로의 탐험을 총 3번 완수하셨을 경우 여러분들의 모든 범법 기록을 말소하고 향후 여러분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며 주거 및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까지 모두 국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위험하지 않냐고요? 걱정 마세요. 탐사에서 필요한 모든 안전 장비와 통신 장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더욱이 저희 군에서 특별히 후방 경호 지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할 것은 오직 저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는 것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각 교도소의 교도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모집 공고 하나 뿌렸을 뿐인데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그러게 15명이나 지원할 줄이야. 여기 말씀하셨던 지원자 명단입니다. 어디? 죄수번호 357326 이현수, 죄목 살인. 죄수번호 357328 김하은, 죄목 존속살해. 죄수번호 357410 인규환, 죄목 특수폭행 및 강간. 죄수번호 357412 성규훈, 죄목 절도. 죄수번호 361415 유현기, 죄목 자살교사 방조. 죄수번호 361453 한지은, 죄목 중과실치사. 죄수번호 361551 민주호, 죄목 살인미수. 죄수번호 363599 이호, 죄목 마약 밀매. 죄수번호 363600 박주환, 죄목 방화. 죄수번호 365711 김경수, 죄목 특수강도. 죄수번호 365712 이학건, 죄목 미성년 심신미약 간음추행. 죄수번호 365713 하은선, 죄목 영아살해. 죄수번호 366145 이현, 죄목 강간미수. 죄수번호 366146 김윤호, 죄목 존속살해. 죄수번호 366147 주강현, 죄목 스토킹 범죄 및 강간살인. 이야, 어떻게 이렇게 흉악한 것들밖에 없냐? 뭐 잘된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탐사 지원자들이 모두 강당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반갑다. 난 이번 딜라이트 월드 탐사 작전의 총책임자
이균이라고 한다. 바로 본론부터 말하도록 하겠다. 이번 탐사작전의 최종 목표는 지하 감옥 탐사 및 별나라 비행기 탑승이다. 너희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도 기회를 준 만큼 국가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너네 앞에 어떤 종이가 놓여져 있을 것이다. 이 종이에는 여정 동안 너희가 지켜야 할 수칙들이 적혀 있다. 출발 직전에 숙지 여부를 검사해서 미숙지자는 탈락시킬 것이니 그리 알도록. 딜라이트 월드 탐사자를 위한 수칙. 군의 명령에 반드시 따르십시오. 이는 당신의 생명과도 직결적으로 연결된 사항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발적인 행동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살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품을 반드시 챙겨가십시오. 비품은 비비탄 총 1개, 금빛 탄환, 은빛 탄환 5발, 지도 노트, 빨간, 파란, 초록색 음료 500ml입니다. 음료의 1회 복용량은 50에서 100ml이며 허가 없는 음료 복용 및 총기 사용은 사살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탐사 동료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최종 결산 시 살아남은 인원에 따라 지원 예산이 결정됩니다. 많이 살아남을수록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동료를 배신할 경우 사살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딜라이트 월드의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대하십시오. 이유 없이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할 경우 사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국가에서 절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카메라와 무전기를 상시로 소유하십시오. 언제나 어디를 가든 원활한 소통 및 관측을 위하여 반드시 상시로 소유하고 계십시오. 카메라는 하달되는 안경에 초소형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다니십시오. 탐사 직전 약물을 하나 투여합니다. 이곳은 자의로 들어온 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타의에 의해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약물을 투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탐사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발설할 경우 즉각적인 사살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항상 지도를 소지하고 다니십시오. 지도에는 돌발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매뉴얼과 이곳의 지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생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시 소지하세요. 이곳에 대한 정보는 1급 기밀입니다. 사회로 돌아간 경우에도 이곳에 대한 정보를 발설한 경우 즉각적으로 체포 및 송치 이후 탐사 작전에 재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군 경호 병력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들은 유일하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 군에서 내려온 명령 외 다른 존재의 부탁 등은 저희에게 보고 후 허가 조치가 내려질 시에만 이행하십시오. 탐사는 5조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총 5차 투입까지 있으며 각 투입은 하루를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투입 이후에는 웬만하면 혼자 다니는 것을 권장합니다. 2명이서 다니는 것도 괜찮지만 절대 3명이서 같이 다니진 마십시오. 노트엔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최대한 자세히 적으십시오. 추가적인 성과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최대한 자세할수록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일수록 더욱 더 큰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노트에 적힌 내용이 일정 이하일 경우 임무 불이행으로 간주, 탐험 횟수에 반영하지 않을 겁니다. 광활하고 맑은 하늘과 아름답고 다채로운 조형물들, 마치 어릴 적 동심이 형상화된 것 같은 세상, 귀하는 현재 장난감 나라의 수도 이노베이션 필드에 있습니다. 귀하는 이곳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1차 목적지인 별빛 궁전으로 향해야 합니다. 별빛 궁전을 향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세 물품을 지녀 입장 자격을 얻으셔야 합니다. 별빛 증표, 통행 허가증, 달의 파편. 이곳의 아름다운 장관에 정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현재 귀하는 귀하의 생還 여부를 판가름짓는 아주 중요한 곳에 와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셔서 무사히 생활하길 바라겠습니다. 카드 병정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곳은 국가의 수도인 만큼 경비가 매우 삼엄합니다. 귀하가 수배중이 아니라면, 별다른 이상행동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귀하가 지하 감옥에 끌려가는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귀하가 수배중이라면 매우 신중히 움직여야 합니다. 귀하가 수배중이라면 다음 장의 항목부터 따라주십시오. 최대한 눈에 띄지 마십시오. 이곳의 주요 존재들인 블록 장난감들은 앞선 광장의 존재들과는 달리 외지인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으며 일부 존재는 호전적인 성향을 지니기도 합니다. 귀하는 현재 이곳의 존재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누구나 자신과 다른 종이라면 꺼리기 마련입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말고 다니십시오. 귀하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이노베이션 필드의 시립 도서관, 은하수 도서관에서 별빛 증표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돌아다니십시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파란색 고양이가 귀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뒤 정중한 자세로 고양이와 악수를 하십시오. 고양이가 악수를 받아준다면 성공입니다. 그 고양이를 따라가면 은하수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양이가 지나치게 손을 꽉 잡거나 고양이가 무언가 속닥거리는 것 같으면 즉시 고양이에게 금빛 탄환을 사용하십시오. 고양이는 그 정도의 완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사람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존재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단, 이 행위는 재빠르고 조용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목을 끌어 분쟁에 휘말리거나 지하 감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가만히 냅둔다면 귀하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후 다시 고양이가 나올 때까지 돌아다니는 행위를 반복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까진 도서관에 입장해야 합니다. 만약 노을이 지기 시작한다면 차라리 광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전에 사귀었던 친구를 찾아 하룻밤 머무는 것을 부탁하십시오. 마침내 노을이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다면 은빛 탄환을 장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귀하가 밤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도서관에 무사히 도착했다면 이제 귀하는 이곳에서 별빛 증표를 획득해야 합니다. 별빛 증표를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달의 도서에 등재된 책 5권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 사서에게 제출. 사서의 심부름 3가지를 들어주기. 은하수 도서관은 새벽을 기점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에 귀하의 판단하 시간이 충분히 남은 경우 안전한 방법인 전자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경우 후자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책을 대충 읽지 마십시오. 누군가 공을 들여 쓴 책을 단순히 보상을 위하여 대충 읽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입니다. 이 행동이 사서에게 발각된다면 사서가 귀하에게 책 내용을 물어볼 것이고 귀하는 절대로 그 내용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빨간색 음료를 복용하십시오. 귀하가 심부름을 선택한 경우 사서는 다음 5개의 항목 중 3개의 항목을 귀하께 부탁할 것입니다. 도서 반납함에 있는 도서들 원래 자리로 갖다 놓기, 사서 데스크 정리하기, 도서관의 정수기에 물 갈기, 고서 카테고리 정리하기, 도서관에서 폐를 끼치는 손님 저지하기. 우선 귀하가 사서 데스크를 정리할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사서의 가방은 손을 대선 안 됩니다. 그 가방에 한해서는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그 가방에 손을 대고 생활한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고서 카테고리를 정리할 경우 절대로 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 고서를 확인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도서관에서 폐를 끼치는 손님을 저지할 경우 최대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시되 갑자기 그 손님이 귀하를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신속하게 초록색 음료를 드십시오. 그 손님은 아쉬워하며 눈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음료 복용 과정은 5초 내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저지를 의뢰받았다면 반드시 초록색 음료를 들고 다니십시오. 귀하가 무엇이 되었든 완수하고 별빛 증표를 받았다면 아마도 밖은 밤일 것입니다. 사서에게 최대한 정중한 자세로 혹시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데 여기서 하루 묵고 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서는 비용 지불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비용은 독후감의 퀄리티가 높을수록 의뢰 수행이 깔끔하고 신속할수록 낮아지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가가 혹여나 터무니없이 높다면 중요한 신체 기관 중 일부, 영혼 등 혹시 괜찮으시다면 2주 후 여기 다시 와서 지불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서는 기쁘게 웃으며 반드시 승낙할 것입니다. 이제 귀하는 여기서 2주 내로 탈출해야 합니다. 2주 내로 탈출하지 못했다면 빨간색 음료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날이 되면 도서관 운영 시작 전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혹여나 늦잠을 자서 귀하가 이용객들이 들어온 이후에도 아직 도서관에 있다면 빨간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귀하가 소망의 광장 분수에서 생환을 빌었다면 음료 섭취는 잠시 미루시고 자연스럽게 출구로 가십시오. 이때 아무도 귀하를 쳐다보지 않는다면 성공입니다. 귀하는 이제 남은 기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도서관 안 모두가 일제히 귀하를 바라본다면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도서관에서 나온 뒤 오른쪽을 바라보십시오. 귀하의 언어로 허가증 발급이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이나 간판 등이 서 있는 건물이 보일 것입니다. 귀하는 이제 거기에서 통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물의 팻말이나 간판에 적힌 글씨가 빨간색이면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곳은 귀하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또한 귀하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충동에 잡아먹히기 전 신속하게 파란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무사히 건물로 들어갔다면 이제 귀하는 그곳에서 귀하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10분간의 심사 이후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작성할 땐 반드시 거짓으로 작성하십시오. 이름, 나이, 성별, 출생국가 총 4개를 물어볼 것입니다. 본인의 정보는 물론 본인의 친족 및 친구의 정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예 이 세상에 없는 정보를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신분 정보를 증명할 증거가 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귀하가 사귄 장난감 친구들의 이름을 대십시오. 최대 5명까지 물어볼 것입니다. 귀하의 친구들은 그 정보가 거짓임을 알고 있더라도 귀하를 위하여 맞다고 대답해 줄 것이며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통행 허가증이 발급될 것입니다. 혹시나 실수로 귀하 관련 정보를 기입하였다면 담당자의 표정을 보십시오. 담당자가 무표정이라면 파쇄기에 파쇄한 후 재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담당자가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다면 즉시 빨간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만약 섭취가 늦을 경우 귀하의 주변인들이 이곳으로 초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의 파편은 도시 내 암거래상에게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발급소에서 나온 뒤 시내를 걷다 보면 검은 천막으로 가려진 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건물 안에 검은 후드를 입은 존재가 바로 암거래상입니다. 만약 파란 후드를 쓰고 있다면 즉시 도망 나오십시오. 만약 천막이 열리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초록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초록색 음료를 섭취하는 모든 상황은 반드시 영향이 닿기 전 이행되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행동하십시오. 암거래상은 귀하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대가가 귀하한테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이라면 흔쾌히 승낙하시고 대가가 중요한 것이라면 귀하의 장난감 친구 이름을 대며 대납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대다수의 경우 장난감 친구가 대납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대납한다고 말했을 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원인은 저희도 아직 조사 중이나 이 경우 반드시 당신의 장난감 친구가 당신에게 화를 내러 찾아옵니다. 최대한 피해 다니십시오. 마주친다면 지하 감옥에 수감되거나
개인적인 해코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는 새 물품을 모두 획득하였습니다. 이제 귀하는 별빛 궁전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귀하는 이제 밤이 되기 전 이노베이션 필드의 중앙 장난감 나라의 왕이 있는 곳 별빛 궁전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별빛 궁전에서의 행동 양식은 2장 뒤에 있습니다. 기본 수칙은 입구에서 소란을 일으켜 수배자가 된 분, 혹은 소망의 광장에서 장난감을 섭취하여 인지 왜곡을 발생시킨 분을 위한 규칙입니다. 수배자 전용 행동 강령 서술 이후 인지 왜곡자 전용 행동 강령을 서술하겠습니다. 수칙을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배자 행동 강령. 최대한 숨어 다니십시오. 이곳은 수도이기에 카드 병정들이 돌아다닙니다. 귀하는 수배자이기에 발각 즉시 지하 감옥으로 연행될 것이며 대다수의 주민들도 귀하의 신변을 알고 있으며 대다수의 주민들도 귀하에게 적대적입니다. 현재 전체 생환 중 지하 감옥에서의 생환율은 0.23% 정도입니다. 우선 귀하는 수칙서 앞에 적혀있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귀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으셔야 합니다. 또한 별빛 궁전에서의 행동 방법도 일반적인 방법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귀하가 윤리를 굉장히 중시한다면 그냥 빨간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그게 마음이 가장 편할 것입니다. 우선 빨간색 음료와 초록색 음료를 1대9의 비율로 섞어주세요. 1회 복용량은 50ml 정도입니다. 단, 이때 비율이 틀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저희도 모릅니다. 반드시 정확한 비율로 섞으십시오. 빨간색 음료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후 만들어진 혼합음료를 음용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귀하는 인지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 음료의 복용은 최대 10번을 넘겨선 안 됩니다. 총 10시간의 시간 동안 아래 있는 모든 행동을 성공하셔야 합니다. 인지 왜곡을 발생시킨 후 고양이를 통해 도서관으로 입장하십시오. 부디 귀하와 같은 처지의 존재가 있길 기도하십시오. 복용의 한계점 이후에도 인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빨간색 음료를 섭취하시거나 지하 감옥으로 연행되십시오. 인간이 나타났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문학 카테고리에 너와 우리의 마음이라는 책 111페이지에 하얀 가루약이 들어있는 약봉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약봉투를 가져가십시오. 이때 이 행위는 아무도 모르게 하셔야 합니다. 이후 해당 약봉투를 들고 그 인간이 의뢰를 하러 간 사이에 혹은 책을 읽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인간의 초록색 음료에 그 약을 투약하십시오. 걱정 마세요. 단지 수면제입니다. 당신의 생존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간이 부디 초록색 음료를 음용하기를, 그리고 그 인간이 부디 별빛 증표를 획득하기를, 그리고 그 인간이 부디 주어진 기회를 모두 다 사용하였길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밤이 되기 전까지 이행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면 도서관을 나간 뒤 밤을 넘기셔서 다음날 다시 혼합음료를 복용하신 뒤 도서관을 찾아가세요. 아마 입구 주변에 무언가 분해된 잔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서둘러 그 인간의 짐만 챙겨 빠져나오세요. 이후 인지 왜곡이 풀리기 전 서둘러 허가증 발급소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자마자 파란색 모자를 쓴 직원을 찾아간 뒤 당신이 저에게 허가증을 발급해 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랑 거래를 하나 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조용히 그 직원은 종이를 꺼내줄 것입니다. 그곳에 가족이나 지인 총 3명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십시오. 그 직원은 아주 만족스럽게 웃으며 당신에게 허가증을 발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정보를 기입하지 마십시오. 그 정보가 그릇된 정보라는 것을 직원이 알게 된다면 그 순간 발급소한 모든 직원들이 당신을 일제히 노려볼 것입니다. 이후 인지 왜곡 상태를 유지한 채로
검은 천막 건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 인물이 파란 후드를 입고 있길 기도하십시오. 만약 검은 후드를 입고 있다면 신속하게 초록색 물약을 섭취하십시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파란 후드를 입고 있다면 그는 당신을 보자마자 친절한 미소와 함께 달의 파편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의 파편을 받는 순간 거래가 성사되며 대가의 지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10시간 안에 이 과정을 모두 수행하셨다면 귀하는 이제 탈출의 3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어차피 곧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니까요. 우리 인간도 항상 희소가치의 차지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 왔습니다. 인지 왜곡자 전용 행동 강령. 귀하는 인지 왜곡이 15일간 유지되기에 수배자보단 훨씬 난이도가 낮을 것입니다. 허가증과 달의 파편은 수배자 전용 규칙에 적힌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만 별빛 증표는 사뭇 다른 방법을 통해 획득하셔야 합니다. 우선 고양이를 통해 도서관에 입장하십시오. 이후 인간이 나타나길 기도하십시오. 만약 밤이 되기 직전까지 인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소망의 광장에 있는 이젠 귀하의 것이 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인간이 나타났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인간이 의뢰를 수행하는 것을 선택하길 기도하십시오. 우선 고의적으로 소란을 내십시오. 그러면 인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컴플레인을 거는 척 연기를 하다가 기회를 엿보아 그 인간의 팔목을 잡고 신속하게 밖으로 데려가십시오. 그 인간이 5초 안에 음료를 섭취하지 못하길 비십시오. 단, 이때 절대 인간의 음료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5초 안에 음료를 섭취했다면 섭취하자마자 즉시 손을 떼신 뒤 서둘러 그자의 눈앞에서 사라지십시오. 아쉽게도 꽤 민첩한 먹잇감이었습니다. 만약 5초 안에 섭취하지 못했다면 이후의 섭취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행복하게 미소를 지어준 후 그자를 계속 끌고 나가려 하십시오. 계속 그러다 보면 주변 존재들이 모두 귀하가 아닌 귀하가 끌고 나가려는 인간을 노려볼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은 도서관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인간을 밀친 뒤 신속하게 안으로 다시 들어온 후 문을 막으십시오. 밖은 무조건 밤일 것이고 의뢰 수행자가 사라졌기에 사선은 미안한 어투로 귀하께 의뢰 수행을 요청할 것입니다. 귀하는 여유롭게 의뢰를 수행하면 됩니다. 귀하는 도서관에 묵더라도 이제 대가의 지불이 필요치 않을 것이고 개장 이후에 계속 있어도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별빛 증표를 획득하셨다면 이후 나머지 2가지는 수배자 규칙과 같은 방식을 따르시면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어차피 곧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니까요. 귀하의 생존이 그자보다 훨씬 가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생환 이후 즉시 저희 연구소에 초청될 것입니다. 사례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고. 해당 기록물은 현재 1급 보안 기밀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의 기관장 이상의 승인 하에 열람이 가능하며 해당 기록물에 기록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시 관련 행정명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딜라이트 월드 탐사자로 강제 수용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혼합 약품의 적응성 평가 및 생체 반응 기록. 기록자 민지은. 피실험자 민주호 주강현 이학원. 1차 약물 실험. 빨간색과 초록색 음료를 M/N 비율로 섞은 음료. 단 M과 N은 9 이하의 자연수, M+N은 16보다 작다. 해당 약물 비율을 실험용 쥐에게 투하했으나 대다수 경우에선 곧 거품을 물고 사망함. 쥐에 투약하였을 때 특수한 반응을 일으킨 4가지 경우에 한하여 실험을 진행함. 피실험자 민주호에게 1:9 비율의 약물 투여. 약물 투여 5초 후 인지 왜곡 현상 발생. 딜라이트 월드의 협조자가 친구라고 발언하기 시작함. 이후 1시간이 지나자 인지 왜곡 현상이 사라짐.
인지 왜곡 현상의 소멸이 발생하자마자 협조자가 위선자라며 공격적으로 달려들었음. 협조자에게 3급 안정제를 투여함. 이후 검사 결과 피실험자의 생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추가 조사 결과 약물을 10회 초과로 섭취하였을 경우 빨간색 음료를 섭취했을 때와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음. 관련 내용을 수칙서에 추가. 피실험자 민주호에게 3대5 비율의 약물 투여. 약물 투여 35초 이후 인지 오염 현상 발생. 이 현상이 발생하자마자 협조자가 피실험자를 조소함. 피실험자는 계속 국왕님을 뵈어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함. 인지 오염 현상 발생 29분 이후 피실험자가 갑자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함. 이내 곧 피부가 플라스틱으로 변이하기 시작함. 5급 안정제를 투여했으나 비명은 멈추지 않았음. 바닥에서 발작하다가 5분이 지나자 정신을 잃음. 곧 머리까지 완전히 모두 플라스틱으로 뒤덮이고 레고 모형으로 변함. 이후 몇 가지 질문을 했으나 본래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블록 장난감이었던 양 생각하고 행동했음. 생체 검사를 위해 검사실로 이동하던 중 동행하던 의료진을 습격함. 즉각적으로 총으로 머리를 쐈으나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채 입으로는 인간에 대한 증오에 가득 찬 말을 하며 몸통이 머리로 기어가기 시작함. 팔과 다리, 발과 손까지 모두 떼어놓았으나 각 기관들이 꿈틀거리며 서로 결합하려 함. 손가락, 발가락 및 블록화된 내장 기관 모두를 완전히 분리시키자 생명활동이 정지되었음. 이후 각 기관들을 다시 연결했으나 생명활동을 보이지 않았음. 어떤 방법으로 대사하여 에너지를 얻는지 연구가 필요함. 추가 분석 결과 장난감들은 내부에서의 에너지 순환 과정이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 그들의 내부 에너지 순환에서의 효율은 1인 것으로 밝혀짐. 장난감들을 통해 인류의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2차 약물 실험. 저항하는 피실험자 주강현에게 2급 안정제를 투여한 뒤 실험을 진행. 피실험자 주강현에게 2대13 비율로 약물을 투여함. 11초 뒤 갑자기 솜을 토해내기 시작함. 계속해서 솜을 토해내다 결국 질식으로 인해 기절함. 임시로 호흡관을 삽입함. 2시간 후 깨어난 피실험자가 기억을 잃고 정황을 묻기 시작.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자신을 미첼이라 소개하며 자신의 친구의 이름을 알려주며 찾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 이후 몇 가지 대면 면접 결과 주강현의 기억 및 자아는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판명. 그가 알려준 친구에 대한 정보를 조회. 2주 전에 생환한 생환자인 것으로 밝혀짐. 이후 생환자와 대면시켜 주었더니 갑자기 자기 허락도 없이 자신에게 대가를 씌웠다며 생환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뻗고 이내 주먹을 쥐었다 핌. 그 순간 생환자의 머리가 부풀어 오르더니 결국 머리가 터져 사망함. 신속하게 6급 진정제를 투여한 뒤 민주호처럼 모든 기관을 분리시키려 했으나 내장 기관을 분리하던 와중 갑작스럽게 피부가 솜으로 변하기 시작함. 5초 이후 갑자기 완벽히 회복되는 기현상 발생. 이 솜은 특이하게도 어떤 물리적 절단력을 가해도 잘리지 않았음. 이후 솜을 검사해 본 결과 복합 단백질 결합체의 양상을 띠고 있으나 도저히 결합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자 구조를 띠고 있었음. 피실험자의 정신이 들자마자 바로 초염기 용액에 전신을 담그기로 결정. 초염기 용액에 전신을 담그자 날카로운 비명을 10분간 지름. 비명 소리가 멈춘 뒤 피실험자를 꺼내 확인해 본 결과 블록화된 내장 기관을 제외한 모든 구성물들이 완전히 분해되었음. 추가 분석 결과 솜 인형 개체의 복합 단백질 결합체는 pOH가 1 이하인 강한 염기성을 지닌 용액에서만 분해되는 것이 발견됨. pH가 1 이하인 강한 산성에서는 아무리 낮추더라도 분해되지 않았음. 3차 약물 실험. 피실험자 이학원에게 1대1 비율의 혼합 약물을 투여. 인지 왜곡, 인지 오염 현상 모두 발생.
조력자가 갑자기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 이내 여기서 내보내달라며 공황 발작을 일으킴. 3급 진정제 투여. 3분까지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3분이 지나자 갑자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더니 몸 중앙 부분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구멍이 발생. 이내 피부가 종이 재질로 바뀌기 시작함. 이후 관절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내장 기관들의 블록화 현상 발생. 이후 약 10분이 지나자 완전한 카드 병정의 형태를 지니게 됨. 비명을 지르던 목소리가 어느 순간 갈라지기 시작, 완전히 다른 음성의 목소리로 변하였음. 이후 자아를 완전히 잃은 채 그분을 지키러 가야 한다라는 말을 남긴 뒤 조력자를 포함 현장에 있던 모든 의료진과 실험자들의 신체를 으깨버린 뒤 순간적으로 이동하여 이내 사라짐. 현재까지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행방불명 상태. 제3차 탐험 와중 별빛 궁전 근처에서 실험 당시 이 학원이 실수로 삼킨 펜던트가 발견되었음. 추가 기록, 어느 한 생환자가 별빛 궁전에서의 다이아몬드 카드 병정을 언급함. 관련 수칙을 수칙서에 추가함.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기록, 4차부터 6차 약물 실험 기록. 열람하시겠습니까? 경고. 수칙 안내에 앞서 최근 생환자 중 일부가 지하 감옥 안전 수칙을 보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하 감옥 안전 수칙은 2000XX년 11월 2일 이후부터 수칙서 5페이지 부분에 기록되어 배포되었습니다. 본인이 이 기간 전에 안전 수칙을 보았던 것 같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이 수칙을 생존을 위해 심도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귀하는 정말 벼랑 끝에서 인간임을 보존하기 위해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하 감옥은 우리가 아는 감옥과는 좀 다릅니다. 이곳은 온갖 물리 법칙을 깨는 여러 요소들로 가득하며 모든 것이 무작위적이고 그들조차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지닌 미지의 공간입니다. 저희는 앞서서도 이곳을 계속 경고했으며 귀하가 여기에 도달한 일은 귀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이곳에서의 생환 비율은 전체 경우 중 오직 0.23%에 불과하며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곳에서 생환할 확률은 약 1.54%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빨간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정말 조금이라도 신락 같은 희망을 잡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래 수칙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수칙서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유롭게 행동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어쩌면 음료가 가장 편한 결말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철창을 여십시오. 눈을 떠보면 짙은 어둠이 귀하의 눈을 가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내 눈이 어둠에 적응하여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서둘러 귀하의 배낭을 챙기고 이 철창 안에서 나가십시오. 철창은 열려 있습니다. 단, 이 철창을 열고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탈출 전까지 빨간색 음료의 효력은 무효화됩니다. 아마 섭취하더라도 딸기 맛이 날 것입니다. 철창을 연다면 귀하의 시야 끝자락에 희미한 빛이 보일 것입니다. 컴컴한 어둠만이 적막하게 내려앉은 곳에서 희미한 빛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빛은 함정입니다. 우선 초록색 음료를 손에 쥔 뒤 천천히 그 빛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후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함께 빛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 순간 즉시 초록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이후 눈을 감고 바람소리가 뒤에서 들려오기까지 기다리십시오. 바람소리가 들린다면 눈을 뜨지 마시고 계속 뒤로 걸어가십시오. 이내 바람소리가 멈추었다면 눈을 뜨십시오. 단, 아무리 뒤로 걸어도 바람소리가 멈추지 않고 걸음으로 인하여 지칠 때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면 귀하의 음료 섭취가 한 발 늦은 것입니다. 바람소리가 멈춘 뒤 눈을 뜬다면 광활한 잔디밭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는 따스한 햇빛이 생명을 감싸주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일 것입니다.
파란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귀하가 편해지고 싶다면 음료를 마시지 말고 이 정원에서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푹신한 잔디 위에 누워 잠을 청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파란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환각은 정신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음료를 섭취하는 순간 공간의 진실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블록 모형 돌들이 땅에 박힌 딱딱한 벽과 차가운 바닥이 보일 것입니다. 서둘러 머리를 보호할 곳을 찾으십시오. 블록 모형 돌 밑이 가장 안전합니다. 5분 이내로 약 10분간 천장에서 테트리스 블록 모양의 거대한 돌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까지도 장소를 찾지 못했다면 직접 보면서 피해야 합니다. 귀하가 충분히 민첩하길 바랍니다. 10분이 지나면 막힌 벽이 갈라지며 새로운 길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작정 들어가지 마시고 침착히 안을 보세요. 안에서 빛나는 눈동자가 귀하를 주시하고 있다면 금빛 탄환을 장전, 눈동자를 사격하십시오. 성공적으로 저격했다면 잠시 지진이 일어난 뒤 빛나던 눈동자가 빛을 잃은 채 그대를 노려보며 이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지나가도 됩니다. 길을 지나 새로운 장소에 도달하면 장소에 도달하자마자 검은 모자를 쓴 곰인형 장난감이 귀하에게 감옥으로 가는 길을 물어볼 것입니다. 반드시 귀하가 가는 길의 방향을 가르치십시오. 곧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필요의 순간 그를 이용하십시오. 귀하가 가는 길의 방향을 가르친다면 그 곰인형은 동행을 요청할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십시오. 단, 동행을 하는 와중엔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긴다면 곰인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형은 주인에게 버려졌던 과거부터 온갖 당신의 동정을 살만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며 펜던트를 하나 줄 것입니다. 고맙다는 의사를 표현한 뒤 펜던트를 착용하십시오. 단 한 번 귀하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길을 걷다 보면 이내 뱀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곧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며 귀하와 곰인형에게 둘 중 한 명이 희생해야 문을 열어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곰인형을 지목하십시오. 곰인형은 둘 다 자신을 희생한다고 하면 구렁이가 감동하여 둘 다 보내줄 것이라 할 겁니다. 구렁이가 그렇게 이해심이 깊은 생물은 아닙니다. 우선 곰인형에게 그리하겠다고 말하십시오. 귀하가 곰인형과의 대화 중 신뢰를 깨뜨릴 만한 말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곰인형은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귀하는 곰인형을 희생시키겠다고 하십시오. 귀하가 곰인형을 지목하는 즉시 구렁이가 인형을 삼킬 것입니다. 그는 구렁이에게 삼켜질 때 당신을 째려보며 당신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런 저주의 말이 우습다는 듯 가볍게 조소를 날려주십시오. 귀하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곰을 다 삼킨 구렁이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긋지긋한 어둠이 끝나고 밝은 조명빛이 귀하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곳부터는 랜덤하게 카드 병정 개체가 출현합니다. 병정 개체의 도형을 잘 확인하십시오. 스페이드인 경우 그나마 상대할 만한 개체입니다. 탄환이 충분하다면 탄환을, 충분하지 않다면 물리적으로 제압하십시오. 성인이라면 충분히 제압 가능합니다. 단 제압한 뒤 가능한 한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곧 해당 장소의 경계가 강화됩니다. 클로버인 경우 반드시 원거리에서 상대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거리를 준다면 귀하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마주친다면 가급적 도망가시거나 금빛 탄환을 사용하세요. 하트인 경우 원거리에서 중앙의 하트 부분을 맞춰야 합니다. 하트 부분 외의 공격은 통하지 않으며 당신이 사격에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한다면 이곳에서의 탈출도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급적 마주친다면 도망가십시오. 다이아몬드인 경우 이 지하 감옥에 단 한 개체만 존재합니다. 탄환도 통하지 않으며 원거리에서도 귀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인지 오염 현상이 발생하거나 몸이 뒤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펜던트가 있다면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서둘러 벗어나십시오. 이곳은 톱니바퀴의 방입니다.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기하학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 웅장한 광경에 압도될 수 있지만 서둘러 이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총 3곳의 오류가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인데도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곳 3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후 그곳의 톱니바퀴를 제거하면 문이 열리고 다음 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방의 다음 방은 현재까지 총 3가지의 방 중 1가지의 방으로 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레고 조립, 퍼즐 맞추기, 탑쌓기. 레고 조립의 방에 들어간 경우 사방이 흰 벽인 공간에서 주위에 레고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 조각들 사이에 쪽지가 놓여져 있을 것이고 그 쪽지에는 레고 조립 설명서가 존재합니다. 그 조립 설명서에 따라 레고를 조립하시면 됩니다. 조립해야 하는 물체의 규모는 몹시 다양합니다. 현재 탐사 과정 중 가장 거대한 규모는 실제 타지마할 규모의 레고 모형을 조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퍼즐 맞추기의 방에 들어간 경우 사방이 흰 벽인 공간에서 주위에 퍼즐판 하나와 퍼즐 조각들 및 쪽지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쪽지에 그려진 그림을 참고하여 퍼즐을 맞추면 됩니다. 탑쌓기의 방에 들어간 경우 사방이 흰 벽인 공간에서 나무 젠가 블록을 활용하여 탑을 쌓아야 합니다. 모든 젠가 블록을 사용할 때까지 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단, 이때 젠가 블록 주위에 쪽지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 쪽지에는 최소 높이가 적혀 있습니다. 확인된 최대 젠가 블록은 1535개, 최대의 최소 높이는 11m입니다. 위 방을 통과하신 뒤 방 밖으로 나가면 보물찾기의 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해변, 학교 운동장, 공원, 폭포, 수영장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열쇠를 찾아서 다음 방으로 가는 문을 여시면 됩니다. 해당 방에서는 다양한 개체가 출현하며 해당 개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모래나 흙이 있는 공간이라면 어린 곰 인형 장난감 셋이 모래성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래성 쌓기를 도와주세요. 이후 모래성을 다 쌓았다면 아이들에게 찾는 물건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말하십시오. 흔쾌히 수락할 것입니다. 단 만약 부탁을 들은 아이들이 귀하를 비웃고 있다면 즉시 모래성을 완전히 부숴버리십시오. 모래성 안에는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신속하게 탄환을 장전, 금빛 탄환을 발사하십시오. 이곳의 어린 개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남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공간, 나무가 있는 공간, 인공물이 있는 공간, 위 3가지에서의 상호작용에 관한 설명부턴 다음 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귀하를 응원합니다. 별빛 증표, 통행 허가증, 달의 파편. 3가지 재료를 모두 얻으신 귀하는 이제 별빛 궁전으로 향한 뒤 국왕과 대면해야 합니다. 국왕의 모습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장난감 나라의 국왕이라고 반드시 장난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김새를 보고 놀란 티를 내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귀하는 현재 불청객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재료를 모두 얻었다면 지나가는 카드 병정에게 말을 거세요. 그에게 별빛 증표를 보여주며 저는 이제 자격을 충족하였습니다. 왕을 뵙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단, 이때 카드 병정의 도형을 잘 확인하세요.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는 상관없지만 다이아몬드일 경우는 절대 말을 거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인간을 원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인지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칙서의 1페이지를 확인하셨다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병정이 인도해주는 곳으로 따라가면 마침내 별빛 궁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병정이 귀하를 으슥한 골목으로 인도하거나
같은 길을 계속 돌도록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초록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그들은 병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탈출을 위한 조건을 갖춘 맛있는 먹잇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사히 올바른 길로 인도받는다면 귀하는 장난감 나라의 빛을 한 몸에 받으며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채 다채로운 빛들이 조화를 이루며 빛나는 이노베이션 필드에서 가장 거대한 건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건물이 바로 이곳의 창시자이자 이곳에 영원한 왕이 있는 곳, 별빛 궁전입니다. 별빛 궁전은 총 5개의 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광장, 달빛 정원, 거울복도, 아련실, 별나라 공항. 우선 귀하는 항상 통행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곳은 경계가 매우 삼엄한 곳으로 많은 병정들이 돌아다니기에 그때마다 귀하가 이곳에 있어도 된다는 증표로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부터는 보안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곳의 주민이 아닌 존재들은 아련실로 나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수칙을 어기고 싶은 충동이 지속적으로 들 것입니다. 이 충동이 바로 보안 시스템의 기본 작동 기제입니다. 충동이 들 때마다 파란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귀하의 음료가 다 떨어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아련실까지 아무런 충동을 느끼지 못했다면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는 이곳의 주민이 정말 아닙니까? 귀하가 입장하자마자 거대한 태양 조각상에서 물을 뿜고 있는 아름다운 분수가 귀하를 반길 것입니다. 또한 주머니를 뒤져보면 소망의 광장에서의 분수처럼 소원 동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분수에 동전을 던져 귀하의 안녕을 빌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분수에는 웬만하면 소원을 빌지 마십시오. 소원을 빌고자 하는 참을 수 없는 강한 충동이 든다면 남은 음료의 양에 대한 귀하의 판단하에 음료를 섭취하시거나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되 생존과 관련된 생각을 일제히 배제하셔야 합니다. 그저 떠올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만약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어야 하는 시간에 생존과 관련된 생각이 떠올랐다면 신속히 빨간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분수를 무사히 지나치셨다면 주위에 많은 관광객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곳의 관광객들은 모두 이 나라의 기득권층들입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시고 조용히 지나치십시오. 혹여나 귀하가 앞서 소망의 광장에서 친구를 사귀었을 때의 그 친구가 이곳에 있다면 동행을 요청하십시오. 없다면 신속히 이곳을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광장의 중앙에 거대한 문으로 향하는 넓은 계단이 있을 겁니다.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시면 달빛 정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올라가는 와중에는 반드시 하나의 존재의 이상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 존재별 행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에 풍선을 쥔 어린 곰인형 장난감. 귀하에게 본인의 아버지를 보았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지하 감옥으로 가셨어 라고 친절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서럽게 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잘 달래주신 뒤 귀하의 신체 부분 일부를 건네주시면 더 쉽게 달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고맙다고 하면 지나가셔도 됩니다. 단 아이의 말을 무시하거나 아이를 달래주지 않고 지나친다면 아이의 풍선이 당신을 노려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이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검은 정장과 중절모를 쓴 중년 남성 형태의 레고 장난감. 귀하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오며 전부터 인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귀하에 대한 여러 정보를 물어볼 것입니다. 대답은 친절하게 해주시되 모든 정보는 거짓이어야 합니다. 일체의 진실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후 귀하에게 감사를 표하며 펜던트를 쥐어줄 것입니다. 이곳을 나가기 전 아무 장난감에게나 이 펜던트를 건네주십시오. 단, 이 펜던트를 들고 나가거나 펜던트를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가 보는 앞에서 다른 이에게 건네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 이 사항을 어길 경우 펜던트가 귀하에게 날아와 귀하의 목을 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급진 빨간 리본을 단 채 망사를 쓴 젊은 여성 형태의 태엽 장난감. 귀하가 먼저 그 여성을 봤다면 최대한 멀어지십시오. 만약 그 여성이 귀하를 먼저 보았다면 우선 침착하게 금빛 탄환을 장전하십시오. 비비탄 총을 숨긴 채 그녀를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이후 여자는 귀하에게 여러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실히 대답해주다가 어느 정도 대화가 진전되었다면 생각하는 척을 하며 조용히 그녀의 뒤로 가서 그녀의 태엽을 반시계 방향으로 감으십시오. 그녀가 말을 거꾸로 하기 시작한다면 성공입니다. 이후 마저 갈 길을 가시면 됩니다. 만약 그녀가 눈치채서 귀하가 다가가는 순간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짓는다면 신속하게 비비탄 총을 사용하시고 도망가십시오. 귀하는 5분 이내로 정원에 가야 합니다. 특이하게도 그녀는 금빛 탄환으로도 일시적인 무력화만 가능할 뿐 영구적인 기능 정지는 불가능합니다. 단, 이때 대화 도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녀의 철학적인 질문에 모두 답해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그녀의 철학적인 질문에 모두 답해준다면 귀하의 인간에 대한 자각이 서서히 붕괴되고 인간임을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매우 닮은 휴머노이드. 그는 인간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귀하를 본다면 귀하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승낙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조용히 웃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몹시 기뻐하며 계단을 뛰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 뒤 정원으로 가는 문 앞에서 반드시 그를 다시 볼 것입니다. 이때 그가 귀하를 데려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시작한다면 신속하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이후 10초 동안 버티면 카드 병정이 올 것입니다. 병정이 온다면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납치하려 했다고 정황을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아까 친구가 되기로 했다며 반박할 것입니다. 귀하는 이때 나는 그냥 인간인 척하는 너가 너무 웃겨서 웃은 것뿐이다. 넌 인간임에는 아직 불완전하다와 같이 웃음의 의미를 왜곡한 뒤 그의 불완전성을 조소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폭주하기 시작할 것이고 성공적으로 지하 감옥으로 연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휴머노이드가 너무 강력하여 병정들이 그를 제압하지 못했다면 빨간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인간이 증오를 품게 된다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보다 우월한 로봇이 증오를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상기된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가 귀하와 상호작용을 시작한다면 귀하의 판단하에 올바르게 행동하십시오. 아직 저희도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사히 계단을 모두 올라가 문을 열었다면 광활한 잔디밭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는 따스한 달빛이 생명을 감싸주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일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장난감 나라 최대 규모의 정원, 달빛 정원입니다. 식물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이곳의 식물들은 모두 달빛을 머금었습니다. 인간들의 세상에서도 늑대인간 설화 등 달빛은 새로운 자아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을 해치기 시작한다면 병정들의 제재도 받겠지만 무엇보다 귀하를 해치려 하는 것들은 식물들 그 자체입니다. 식충 식물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곳의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키보다 3배 이상 큰 키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나라에는 벌레가 없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만약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풍기기 시작한다면 신속하게 파란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그 향기에 매료되기 전 신속하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이동이 가능한 식물이 존재합니다. 정원을 거닐던 와중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인기척이 들기 시작한다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시며 신속하게 초록색 음료를 마시십시오. 단, 이때 음료 섭취 이후에도 인기척이 계속 느껴진다면 그건 식물이 아닐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재빠르게 금빛 탄환을 장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손만을 뒤로 향하여 뒤를 쏘십시오. 단, 이때 당신을 따라오려는 존재를 알려하지 마십시오.
파란색 음료를 더 소모하게 될 수도, 만약 그 존재가 완벽하게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빨간색 음료를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수칙들을 준수하며 이곳을 거닐다 보면 수풀로 된 미로가 하나 보일 것입니다. 그곳의 도착점에 거울 복도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미로로 들어가기 전 주변 강의 물을 한 모금 마시십시오. 귀하가 달의 파편을 지니고 있다면 최소한 미로에선 보안 시스템에 의한 정신 왜곡을 막아줄 것입니다. 이곳의 미로는 장난감 나라에서 지하 감옥 다음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입장 전 귀하의 물품들을 확인한 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미로 입장 이후부터의 행동 강령은 다음 장의 수칙서를 확인하십시오. 이곳까지 오셨다면 최소한 30%의 과정은 무사히 마치신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무사히 생환하시길 바랍니다. 은은한 달빛이 귀하를 비추고 사방이 수풀로 둘러싸인 이곳, 수풀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누군가 낙엽을 밟는 소리. 귀하는 현재 공식적인 생환 루트에서 지하 감옥 다음으로 위험한 장소, 수풀 미로에 있습니다. 3m 높이 정도 되는 수풀들로 이루어진 이곳에서 귀하는 안전하게 이곳을 탈출하여 거울 복도를 지나 아련실에서 왕을 만나야 합니다. 수풀을 헤쳐 지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곳의 수풀은 인간이 닿으면 인간을 감싸 안습니다. 장난감들은 몰라도 귀하는 아직 인간입니다. 수풀은 인간을 좋아하며 귀하가 수풀을 헤치고 가려 한다는 것은 스스로 악어가 가득한 늪지대 안으로 들어가는 꼴인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탈출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소리에 민감한 편이라면 낙엽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귀하의 발밑을 확인해 보십시오. 낙엽이 있습니까? 귀하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발각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너무 큰 소리를 내고 다니진 마세요. 그는 촉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이 매우 안 좋지만 너무 큰 소리가 난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달빛을 확인하십시오. 그가 귀하에게 점점 다가올수록 귀하를 비추는 달빛이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귀하가 미로를 탐험하던 와중 갑자기 달빛이 밝아진다면 그 자리에서 숨을 참고 빠르게 뒷걸음질치며 다른 길로 가십시오. 그럼에도 귀하를 비추는 달빛이 점점 밝아지기만 한다면 귀하를 비추는 아름다운 달빛을 만끽하십시오. 참고로 이 미로에선 빨간색 음료가 기능을 잠시 잃습니다. 덩쿨로 뒤덮인 나무 문을 찾아 안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미로에서 귀하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총 3개의 열쇠를 찾아서 탈출구의 열쇠 구멍에 꽂아 넣어야 합니다. 귀하가 미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문고리가 금색인 덩쿨로 뒤덮인 나무 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귀하에게 익숙한 인간 세계의 3개의 장소 중 하나의 장소가 나타날 것입니다.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점, 박물관, 학교, 백화점. 귀하가 백화점에 도달하셨다면 그 백화점은 텅 빈 공간일 것입니다. 만약 백화점에 사람이 붐비는 것처럼 보인다면 문이 닫히기 전 빠르게 나간 뒤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여십시오. 만약 너무 늦어 나가기 전 문이 닫혔다면 그 뒤부턴 그곳의 사람들과 마음껏 쇼핑을 즐기십시오. 텅 빈 백화점에서 귀하는 경비원을 피해 의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의류 매장은 3층에 있으며 중앙 계단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무사히 의류 매장에 도달하면 그곳의 레고 모형 점원이 친절하게 귀하를 맞이할 것입니다. 점원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모자를 하나 구입하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점원은 여러 모자를 소개해주며 가격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 모자들 중 귀하가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모자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후 모자를 결제한 뒤 그 모자를 쓰십시오. 이제 귀하는 경비원에게 발각되지 않을 겁니다. 이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경비실로 가십시오. 단, 이때 층수를 잘 확인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타는 에스컬레이터의 목적지가 지하 2층인 경우 신속히 에스컬레이터에서 벗어나십시오. 에스컬레이터가 귀하의 발을 잡아먹기 전까지 이후 지하 1층에 경비실이라 쓰여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면 눈에 띄게 화려한 장난감 상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 장난감 상자에서 열쇠를 찾은 뒤 열쇠를 쥔 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면 어느 순간 들어온 문 앞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박물관. 귀하가 박물관에 도달하셨다면 귀하는 박물관의 1층에 있을 겁니다. 또한 박물관은 장난감 관람객들로 가득 찬 곳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인 당신을 웬만하면 인지하지 못합니다. 귀하는 조용히 현대과학 코너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단, 이때 인류사 코너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귀하는 방금까지 장난감 나라에 있었습니다. 장난감들의 나라에 사람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대과학 코너에 입장한 뒤 우주천문학 분야를 다루는 모든 장소들을 탐방하십시오. 이 장소들 중 유난히 가고 싶은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입장한 뒤 체험 부스에서 한 가지 이상의 체험을 마친 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어느샌가 손에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쇠를 쥔 채 소원을 비십시오. 단, 만약 끌리는 장소가 달 관측 코너라면 즉시 파란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이후 그 장소를 빠르게 벗어나십시오. 귀하가 달 관측 코너로 다가간 뒤 달 관측 코너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빛을 받는 순간 모든 관광객들이 일제히 귀하를 바라볼 것입니다. 학교. 귀하가 학교에 입장한다면 솜 인형 교사가 수업을 하는 도중일 것입니다. 침착하게 빈자리를 찾아서 착석하십시오. 그러나 이때 빈자리가 없다면 교실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씀하신 뒤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십시오.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빈자리에 착석한 뒤 수업을 들으십시오. 이때 수업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성실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혹여나 귀하가 졸거나 한눈을 판다면 수업 중인 교사가 귀하께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인간인 귀하는 절대 대답할 수 없을 것이고 귀하는 수업 태도 불량으로 교무실에 끌려갈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수업을 무사히 들었다면 이후 잠시 나갔다 온 뒤 얘들아, 다음 수업은 체육관에서 한대라고 말씀하십시오. 이후 화장실 같은 곳에서 숨어 있다가 수업 시작 종이 치고 모두가 체육관으로 간다면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 서둘러 교실로 돌아간 뒤 책상 서랍 및 교탁을 뒤지십시오. 이후 열쇠를 찾은 뒤 소원을 빌면 됩니다. 단, 이 모든 행위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육관이 아님을 알게 된 아이들은 귀하에게 몹시 화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귀하가 같은 종족이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만약 열쇠를 찾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은빛 탄환을 장전하신 뒤 비비탄 총이 잘 작동하길 기도하십시오. 열쇠 3개를 모두 찾았다면 이제 서둘러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출구를 향해 가던 중 갑자기 땅이 흔들린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이후 숨을 잠시 참고 최대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귀하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가 신발을 신고 있다면 수풀을 향해 신발을 던지신 뒤 눈을 감으십시오. 곧 신발이 있는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 후 조용해질 것입니다. 조용해진다면 눈을 뜨고 다시 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후 출구를 찾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에 파란색 줄기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열쇠를 입안에 머금고 3개 모두 머금으십시오. 열쇠는 충분히 작습니다. 파란색 줄기를 잡은 뒤 눈을 완전히 감고 파란색 줄기를 잡으며 길로 나아가십시오. 와중에 누군가 귀하에게 눈을 뜨라고 계속 속삭이거나 강제로 귀하의 눈을 뜨게 하거나 줄기를 잡은 귀하의 손을 떼어놓으려 할 것입니다. 절대로 눈을 뜨거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십시오. 이후
방해를 뚫고 무사히 출구에 도착한다면 입안에 머금고 있던 열쇠가 지속적으로 강한 진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후 문에 있는 3개의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은 뒤 문을 열면 됩니다. 문을 열고 거울 복도로 입장한 뒤 서둘러 문을 닫으신 다음 문을 향해 빨간색 음료를 뿌리십시오. 이제 귀하는 다시 정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정원의 것도 거울 복도로 올 수 없습니다. 사방이 거울로 이루어진 곳, 수많은 또 다른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관조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아련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 거울 복도입니다. 그저 이 복도를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만 무사히 지나치기 위해선 상기된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거울 복도 및 아련실에서 지켜주셔야 할 내용은 다음 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주십시오. 사방이 거울로 이루어진 이곳, 수많은 또 다른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관조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아련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 거울 복도입니다. 귀하는 그저 이 복도를 지나가기만 하면 되지만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수칙을 확인하십시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바로 수칙서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디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거짓을 찾으십시오. 수많은 거울에 비친 귀하의 반사상 중 귀하와 동일하게 행동하는 거울이 있을 것입니다. 거울은 항상 반대를 보여줍니다. 달빛의 영향을 받아 자아를 가진 반사상은 만약 지금 제거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생환 이후 귀하가 가장 즐거운 순간 모든 것을 부수러 찾아올 것입니다. 거짓을 보여주는 거울을 깨뜨리십시오. 큰 소리에 카드 병정들이 달려와 귀하를 질책하겠지만 귀하가 거짓을 부쉈을 뿐이라고 명확히 말한다면 한 번은 봐줄 것입니다. 단 거울을 잘못 깨뜨리면 안 됩니다. 이 앞은 아련실 왕이 있는 곳입니다. 큰 소라는 단 한 번만 허용되며 이후에 일으키는 소라는 왕에 대한 귀하의 평가의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확실히 확인하신 뒤 거짓이 거울에서 빠져나가기 전 확실히 제거해 두십시오. 그러나 만약 거울들의 반사상이 귀하의 행동을 반대로 따라하지 않고 모든 반사상이 귀하를 노려보고 있다면 초록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아련실로에 입장 전까지 음료만 잘 섭취한다면 무사할 것입니다. 거짓을 없앤 뒤 길을 나아가면 매우 거대하고 화려한 문이 귀하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부턴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공손히 노크한 뒤 두 손을 모으십시오. 이후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병정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절대로 먼저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정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많이 기다려봐야 1시간 내외일 것입니다. 이후 병정이 문을 열어준다면 조신하고 고상한 걸음으로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며 입장하십시오. 수많은 병정들이 일제히 한 줄로 서 있으며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빛을 비추는 자리에 각종 귀중한 보석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왕좌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이곳에 절대자가 있는 아련실입니다. 처음 들어가면 왕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시 고개를 바닥으로 향해 숙이십시오. 약 1분 뒤 왕좌에 서서히 흐릿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완전한 형체가 보이기 전까지 고개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곳의 왕은 장난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자체는 큰 영향이 없지만 대다수 탐사자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보고는 매우 놀라는 행동을 했고 왕이 표정을 찡그렸으며 이후 그들은 결국 심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최대한 눈길을 피하십시오. 물론 놀라지만 않는다면 바라보아도 괜찮습니다. 왕의 질문엔 모두 존댓말로 성심성의껏 답하십시오. 왕은 귀하에게 인적사항, 이곳에 오게 된 이유,
이곳에서의 경험 중 가장 가치 있는 경험 총 3가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인적 사항은 사실로, 이유는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청하기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은 귀하의 판단하에 올바른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대답이 충분히 정성스럽고 행동이 충분히 예의 있었다면 바로 출국 심사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만약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경험 부분을 계속 부원하십시오. 적어도 여기서 겪은 모든 경험을 말하기 전까진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심사가 시작되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 찍을 것이고 병정들이 일제히 귀하를 둘러쌀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우선 별빛 증표, 통행 허가증, 달의 파편, 3가지 물품들을 모두 2손으로 바닥에 공손히 내려놓으십시오. 이후 저는 이제 돌아갈 자격을 모두 지녔습니다. 부디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왕이 원래 세계가 어디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반드시 지구라는 말을 포함한 채 귀하의 집 주소를 부르십시오. 지구라는 말을 포함하지 않았던 탐사자는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후 귀하는 잠시 기절할 것입니다. 왕은 그동안 귀하의 기억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귀하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깨어난 뒤 왕이 호탕하게 웃으며 새 물품을 거두어 간 뒤 비행기 티켓을 바닥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단 만약 왕이 귀하가 깨어났을 때 귀하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한다면 즉시 빨간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왕은 귀하가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음료를 마시며 끊임없이 본인을 참회하세요. 비행기 티켓을 무사히 습득하셨다면 티켓을 받기 전 정중하게 한번 절을 하시고 비행기 티켓을 2손으로 공손히 주우십시오. 그러나 절은 무조건 한 번만 해야 합니다. 2번의 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것은 반역에 준하는 중죄입니다. 티켓을 습득했다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 뒤 병정들의 안내를 받아 별나라 공항으로 이동하십시오. 많은 장난감들이 붐비며 간혹 장난감도 인간도 아닌 생물들도 종종 보이는 탁 트인 맑은 하늘 아래에 놓인 거대한 건물. 축하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귀하의 최종 목적지, 별나라 비행기가 있는 곳, 별나라 공항입니다. 이곳에서의 물품 구매는 자제하십시오. 아름다운 기념품들이 귀하의 눈에 들어올 것이고 소유욕을 자극할 것이지만 모든 거래는 대가가 있는 법입니다. 관람은 허가하나 구매는 지양하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사서와의 거래에서 사서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곳도 동일합니다. 또한 말을 거는 존재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귀하는 지금 자물쇠의 열쇠를 쥐고 있는 피식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도덕성마저 버린 그들에게 귀하는 얼마나 맛있는 먹이일까요? 단, 이곳은 안전한 구역이기에 그들의 말에 응답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마시고 모든 걸 무시하신 채 서둘러 51번 게이트로 입장하십시오. 게이트 번호를 잘 확인하십시오.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게이트는 51번, 28번 게이트입니다. 28번 게이트는 과거 저희의 과오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폐쇄된 상태입니다. 반드시 51번 게이트로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실수로 다른 번호 게이트에 입장하셨다면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서둘러 벗어나십시오. 단 28번 게이트에 입장하셨다면 빨간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이곳은 웬만해선 괴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구역입니다. 모든 게 귀하의 귀책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소망의 광장의 분수에서 생환을 빌었었다면 음료 섭취를 잠시 미루신 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까지 나가십시오. 분수가 잠시간 귀하를 지켜줄 것입니다. 무사히 게이트 밖으로 나가면 성공입니다. 앞으로는 잘 보고 다니십시오. 51번 게이트에 무사히 입장하신다면 안내원이 티켓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후 귀하의 탑승을 돕기 시작한다면 성공입니다. 귀하는 무사히 생존하셨습니다.
장난감 나라로의 여행은 이걸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귀하는 지금까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15 이상의 개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귀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들을 지나 초월적 존재인 왕과의 대면 이후 이곳에 무사히 도달하셔서 별나라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비행기에 탑승한 순간 정신을 잃을 것이며 깨어나면 귀하의 안전하고 안락한 자택일 것입니다. 1일 이내 저희가 방문하여 여러 증언 및 협조를 구할 것이며 귀하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지급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